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세미. 세미로부터 진태석의 비자금 계좌 정보를 받아든 정원과 세훈은 이제 태석의 심장을 찌를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3조 원은 감쪽같이 사라지는데.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훈이 긴장한 얼굴로 노트북 화면에 비밀번호 6자리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세훈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세미가 알아낸 비밀번호로 마침내 접속에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23억 달러, 3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세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진짜였어. 정말 실제 하는 돈이었어. 세훈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진태석이 정말 이런 비자금을 숨겨놨을까? 설령 있다 해도 자신이 접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돈은 실제했고 자신의 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훈은 계좌 내역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입금 기록들이 수십 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빼돌린 흔적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늘이를 충분히 밀어낼 수 있어. 세훈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하늘과 공난숙이 보유한 건양그룹 지분은 총 17%. 자신이 단 1%만 더 확보하면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18%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이사들, 이른바 세훈 라인까지 규합하면 이사회 표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훈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공난숙의 저택. 영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은 떨리고 숨은 가빴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공난숙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앉아. 공난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영채는 엄마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세가 불안정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난숙은 말없이 딸을 관찰했습니다. 요즘 영채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잘못된 한마디가 영채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지? 공난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숨겨야 하는 걸까?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강했습니다. 세훈 씨가 곧 하늘 오빠 몰아내고 회장이 될 거야. 영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를 손에 넣었거든요. 공난숙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조용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영채는 더 신이 났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훈 씨가 엄청난 자금을 확보했어요. 이제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마치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공난숙은 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 한혜라가 공난숙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태석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원이 이미 그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제 복수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정보를 듣는 순간 공난숙은 직감했습니다. 기회다. 공난숙은 크라운 캐피탈이라는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금융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고리대금과 불법 채권 추심으로 막대한 돈을 굴리는 곳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태석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아 복수심이 활활 끓어오르던 참이었습니다. 오랜 앙숙 진태석에게 복수의 칼침을 놓으려면 헤라를 통해서 가능하다고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영채가 스위스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헤라에게 의지하지 않고 공난숙이 꿀꺽 집어 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크라운 캐피털의 자금력은 어지간한 재벌보다 더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공난숙에게 3조라는 금액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을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다면. 하지만 지금 서두르면 안 됩니다. 영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빼내야 했습니다. 공난숙은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영채야. 목소리에 온기를 실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구나. 영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공난숙은 영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훈 씨가 그렇게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엄마는 전혀 몰랐네. 딸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영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공난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서 나온 건지 엄마가 알아야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태석 회장님의 스위스 비자금이에요. 3조가 넘는 돈이래요. 공난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조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 돈을 세훈 씨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냈대요. 이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요. 공난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세훈 씨가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저도 알아요. 영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훈 씨가 저한테도 알려줬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공난숙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영채가 정말 남편한테 신뢰를 받고 있구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영채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칭찬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뭔지 엄마한테도 말해줄 수 있니? 공난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야 혹시라도 세훈 씨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너를 도와줄 수 있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만약을 대비해야지. 영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엄마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000-48. 영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00년 4월 28일 진세미의 생일이래요. 공난숙은 그 숫자와 알파벳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렇구나. 세훈 씨가 영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네. 공난숙은 다시 한번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하고 있어. 엄마가 앞으로 더 잘 챙겨줄게. 영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공난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안쪽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조. 그 돈만 있으면. 공난숙은 차를 따라주며 영채를 더 안심시켰습니다. 둘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채는 오랜만에 엄마와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영채가 집을 나선 후 공난숙은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000-428.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진태성 명의 3조 1천억. 공난숙은 수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영채야.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살아야 너도 사는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공난숙은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로그인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공난숙은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임시주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상황을 점검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로그인을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좌 잔액 0원. 이게 무슨... 세운은 황급히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 한 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금일 1주 전 금액 3조 1천억 원 수치인 해외법인. 전액이 한 번에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세운이 다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혹시 오류가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0원. 텅 빈 계좌. 세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감히.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진세훈 부회장님, 긴급 감사가 진행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세훈은 황급히 노트북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 직원 한 명이 재빨리 다가와 노트북을 눌렀습니다. 업무 중이던 화면 그대로 두시죠. 증거인멸로 간주됩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스위스 은행 계좌가 떠 있었습니다. 잔액 0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감사팀장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군요. 진태석 회장 명의. 세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회장님, 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회사 주식을 매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세훈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이 계좌에 접속하고 계셨습니까? 그건... 세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사팀장이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일단 같이 가시죠. 진태석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조사하시겠답니다. 세훈은 태석의 방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범죄자처럼. 태석은 책상 뒤에 앉아 차갑게 아들 세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원이 서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태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내가 내 비자금 계좌를 털었지? 아닙니다. 세훈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저도 방금 확인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태석이 세훈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내가 지난 몇 주간 건양그룹 주식을 17.8%까지 사들였다는 증거가 다 있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해봐. 넘어졌던 세훈은 자리에서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돈을 써서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3조 전액을 빼간 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부만 썼습니다. 주식 매입에 필요한 만큼만요. 하지만 전액을 인출한 건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태석이 따져 물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계좌가 텅 비어 있었어요. 세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정원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계좌가 비었다고? 세훈이 전부 빼간 게 아니었어? 정원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석 역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세훈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제가 스위스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원이 말했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회장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채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난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영채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커다란 왕관 티아라가 꽂혀 있었습니다. 값비싼 보석들이 박힌 티아라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부조화스러웠습니다. 의상은 화려했습니다. 마치 왕비가 입을 법한 드레스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은 번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영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회장님이 되셨네요. 축하하러 왔어요. 회장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영채는 세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왕관도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영채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완전히 현실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세훈이 폭발했습니다. 내년 때문에 다 일이 어그러졌어. 고함이었습니다. 회장실 전체가 울렸습니다. 영채는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친정에 가서 떠벌렸지? 내가 회장 되려고 한다고. 비밀 자금 있다고. 세훈이 영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내 엄마한테 다 말했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영채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세훈이 화를 내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저는 그냥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영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랑. 세훈이 비웃었습니다.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그 순간 영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왕관 티아라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제발 저버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채는 울먹이며 계속 빌었습니다. 회장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악했습니다. 영채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는 것을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태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정원은 표정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영채를 일으켰습니다. 부인,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싫어요. 남편이 저를 용서해 줄 때까지 못 나가요. 영채는 버둥거렸습니다. 결국 경비까지 불러 영채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도 영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원. 네, 회장님. 스위스 은행에 연락해. 당장. 알겠습니다. 1시간 후 정원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태석이 정원을 쳐다보았습니다. 3주 전 전액이 한 번에 인출되었습니다. 수취인은 미카엘 홍이라는 이름의 스위스 국적자입니다. 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카엘 홍? 네. 스위스의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한 인물입니다. 그 외 신상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세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저는 정말 모른다고요. 태석은 세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카엘 홍.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인 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3조. 평생 모은 비자금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회장님? 그 돈을 신고하는 순간 내 불법 비자금이 세상에 드러나. 나까지 감옥에 가. 태석의 목소리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돈을 되찾으려면 범죄를 인정해야 하고 범죄를 인정하면 자신이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태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공난숙과 홍세프가 마주 앉아 뱅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건배. 공난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은편에는 홍세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카엘 홍이었습니다. 홍세프는 스위스 국적의 이중 신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로 활동했지만 실제로는 공난숙의 오랜 파트너였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 해외 페이퍼 컴퍼니 운영, 비밀 계좌 관리. 그는 공난숙이 어두운 일을 처리할 때 늘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조를 이렇게 깔끔하게 빼낸 건 처음이야. 홍세프가 감탄했습니다. 홍세프는 정말 못하는 게 없어. 공난숙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비밀번호만 있으면 쉬운 일이었지. 그래도 딸한테서 그걸 빼낸 건 회장님 수완이시지요. 홍세프가 웃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프랑스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축제를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채는 괜찮아? 홍세프가 물었습니다. 공난숙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거야. 어쩔 수 없어. 공난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지난번 진태석 덕분에 세무조사만 받지 않았어도 이렇게 타격이 크지는 않았을 거야. 다 자업자득이지. 한혜라 전 회장도 감쪽같이 속이신 거네요? 글쎄, 그쪽도 내가 급해서 손을 잡았던 거지. 난들 3조씩이나 있는 줄 알았나? 공난숙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다 주인이 있는 거지. 결국 한혜라 것도 아니었잖아. 맞습니다. 역시 넌 난년이야. 홍세프가 갑자기 공난숙에게 반말을 하자 공난숙이 입을 비죽거리며 눈을 흘깁니다. 뭐야, 갑자기 할매가 나왔다고. 어디서 장난질이야. 홍세프인 거 다 알아. 하지만 아무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공난숙은 다시 눈가에 미소를 띄우며 두 사람은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 잔이 부딪혔습니다. 맛있는 만찬이 계속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그 불빛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우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영채는 정신을 잃었고, 태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파국의 중심에서 공난숙과 홍세프는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맛있네. 조용한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홍세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만찬이지. 그럴 자격이 있어, 우리는. 공난숙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조용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3조라는 거대한 범죄를 축하하는 만찬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